오늘은 피구의 역사, 기술, 경기장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구란 것은 일정한 구역 안에서 두 편으로 갈라서 한 개의 공으로 상대편을 맞히는 게임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했던 피구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으로 상대팀을 맞추고 또 상대팀은 공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리고 바깥쪽 사람들은 공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장면 본 적 있죠? 피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기술이 쓰이는데 공을 잡는 것, 그리고 공을 피하는 것, 공을 던지는 것, 이 세 가지 기술을 자주 쓰게 됩니다. 피구는 언제 생겼을까요? 피구는 영국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900년, 1940년경에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경기라고 합니다. 피구는 영어로 더치볼이라고 하는데 이 더치라는 것은 재빨리 움직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피구는 피할 피, 공구라는 한자를 써서 피구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피구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에도 피구를 많이 하죠. 학교에서 유독 피구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운동을 잘 못하는 친구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피구의 기술 크게 세 가지라 그랬죠? 공 피하기, 그리고 잡기, 던지기. 이거 세 개 중에 여러분은 못하는 게 있나요? 잡기랑 던지기는 여러분 중에서 조금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피하기는 여러분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축구나 농구, 그리고 야구 등에서는 잘 못하는 친구들도 피하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친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만 있으면 됩니다. 운동장에 있어도 경기장이 없어도 여러분이 그냥 운동화로 이렇게 찍찍찍찍 그어가지고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간단합니다. 공을 피하면 됩니다. 공을 맞추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또 여럿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명이건 30명이건 아니면 다른 반이랑 합쳐서 40명이 됐든 여럿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또 공이 몰랑몰랑한 것도 피구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피구를 경기를 하게 되면 자주 쓰는 공들입니다. 여러분 이 공 알죠? 몰랑몰랑하죠? 그리고 이거는 피구 대회가 있을 때 정식 경기 공입니다. 이렇게 공 3개가 있는데 다들 맞아도 조금 아프지만은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축구공이나 농구공에 비해서. 선생님은 옛날에 피구를 정말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공들이 아니라 정말 딱딱한 배구공. 이 공인데 정말 딱딱한 공으로 피구를 하다가 얼굴에 맞게 되면은 아이들이 코피가 이렇게 났어요. 아니면 얼굴에 맞게 되면 안경을 깨지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피구를 한다 그러면 얼굴에 맞을까 봐 너무너무 무섭고 공을 피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피구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말랑말랑한 공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피구 규칙 설명에 앞서서 경기장과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기장 있고 경기장 아닙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경기장 바깥입니다. 경기장 안에 있는 이 구간, 이것을 내야라고 합니다. 그럼 경기장 바깥에 있는 이곳은 외야겠죠. 그럼 내야, 외야라고 부릅니다. 수비랑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수비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공격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수비랑 공격 둘 다 막 공을 던졌던 기억이 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미국에서 피구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공만 피하고 공을 던져서는 안 되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도망가기만 하니까 수비, 여기는 공을 던질 수 있으니까 공격이라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경기장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죠?
수비팀입니다. 그리고 경기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공격팀. 그럼 마지막 아웃이 있는데 이렇게 수비팀이 공격에 맞아서 경기장 바깥을 나가야 되는 그것을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경기를 하면은 야, 너 죽었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명칭이 아닙니다. 누구 아웃시켜, 너 아웃이야. 이것이 올바른 단어이니까 경기를 할 때도 이 점 주의해 주세요. 그림을 보면서 아까 것을 복습해 봅시다. 여기가 경기장 안쪽이죠. 그럼 이것은 내야. 여기도 내야. 그 다음에 경기장 바깥 구간을 외야라고 합니다. 여기 내야에 있는 친구들은 수비팀일까요? 공격팀일까요? 수비팀입니다. 여기도 수비팀.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공격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자아이가 공을 맞았습니다. 수비팀이 던진 공을 맞은 상대편 수비팀은 이제 어떻게 되죠? 아웃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실제로 피구 경기장, 정식 경기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내야, 외야, 그리고 이제 여긴 다른 구간들인데 정말 복잡하게 생겼죠. 우리가 흔히 이제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자주 해서 피구가 동네 놀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구 대회도 있고 진짜 피구 대회 하는 친구들 나중에 영상을 보면 정말로 살벌하고 무섭습니다. 이렇게는 학교에서는 하지 않죠? 아까 학교에서는 이 정도 경기장이면 충분합니다. 규칙 설명을 하겠습니다. 규칙 설명은 첫 번째로 양팀 선수를 똑같이 나눕니다. 만약에 여기 팀이 한 명 더 있으면 보통 학교에서는 여기 처음 아웃된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똑같이 나누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수 한 명을 뽑습니다. 여기에서 이 친구 5명 중에서 한 명을 바깥으로 뽑은 다음에 그 사람은 상대편의 외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팀에서도 한 명이 상대팀의 외야로 갑니다. 수비수와 공격수가 협동해서 상대 수비팀의 공으로 맞춥니다. 여기 안에 있는 수비팀 그리고 이 상대방 외야에 있는 이 같은 팀끼리 협동합니다. 공을 이렇게 던지면서 얘가 또 받고 또 던지고 하면서 상대 수비팀의 공으로 맞추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이 친구가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상대팀이 외야로 나가서 공격수가 됩니다. 수비팀 선수는 공 피하거나 공 잡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날아오는 공을 이렇게 피하거나 아니면 진짜 오는 공을 확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을 잡다가 놓치게 되면은 그 공이 또 이렇게 땅에 닿잖아요. 그럼 아웃이에요. 아니면 공을 잡다가 놓쳤는데 이 친구가 받았어요. 그러면 아웃이 아닙니다. 공을 잡았다가 땅에 놓쳐서 대굴대굴 구르면 닿으면 아웃. 근데 공에 맞아도 아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아웃되는 경우는 공이 이렇게 날아들어서 상대 팀을 맞출 때는 아웃입니다. 이렇게 날아들어온 공이 맞춰도 아웃, 이렇게 나온 공이 맞춰도 아웃. 단, 이 던지는 사람은 상대 팀일 경우입니다. 만약에 같은 팀 공격수가 던진 공은 상관없어요. 상대 팀이 던진 공을 이렇게 맞았을 때는 아웃입니다. 그런데 상대 팀이 던져도 아웃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땅볼인 경우입니다.
땅볼은 공이 땅에 부딪혀서 튀어오른 것입니다. 땅에 한번 부딪혔다가 이렇게 튀겨진 공. 이런 공은 맞아도 아웃이 아닙니다. 그 다음 5번째. 자기 수비팀 선수가 아웃되면, 여기 있는 수비팀 선수가 아웃되면 상대팀 외야로 가죠. 그럼 여기 있던 공격수는 다시 돌아와서 수비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거는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나가자마자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수비팀 선수가, 여기 있는 수비팀 선수가 전부 아웃되면 경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너무 막상막하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지면은 일정 시간 후에 남은 수비팀 수가 많은 팀이 승리합니다. 너무 잘하다가 얘 아웃되고 얘 아웃되고 얘도 아웃 됐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수비팀 숫자를 세어보니까 2명, 1명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팀은 요 팀이 되겠죠? 반칙의 경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5초 룰입니다. 5초 안에 공격할 것. 피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친구들이 공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공을 계속 가지고 있고 옆으로 왔다 갔다만 하지 공을 던지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을 계속 가지면 어떨까요? 경기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공을 잡으면 몇 초 안에? 5초 안에 다른 팀에게 던지지 않으면 이 공은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상대팀이 이제 공을 받고 또 5초 안에 던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홀딩 파울이 있습니다. 경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에 공이 떨어졌을 때를 생각하면서 홀딩 파울을 이해해 봅시다. 홀딩 파울이라는 거는 우리 편 공이 아닌데 상대팀이 이제 우리 편 공이 아닌데 공을 가져간 경우를 말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 공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는 공격팀이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홀딩 파울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장 안에 있는 공은 여기 팀이 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 경우를 보겠습니다. 공이 또 이렇게 가면 아까 1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데 괜히 이제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몸을 선 넘게 이제 가져가서 자기 팀 공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파울. 3번. 공이 이렇게 떼굴떼굴 걸러갔어요. 이미 선을 넘어갔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뻗습니다. 파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이 뭐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특히 이런 실수가 많아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공이 나한테 올 수 있는데, 그럼 우리 공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상대팀 영역에서 공을 가져갑니다. 그럼 또 파울. 이런 경우가 있어요. 5번 공이 이렇게 선 사이에 놓여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때는 먼저 가서 잡는 사람이 인자입니다. 공이 좀 멈췄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서 여기로 갈 수도 있으니까 잡을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파울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구를 잘 하는 법은 일단 잘 피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잘 피하는 것이 피구를 잘하는 법. 2번째는 잘 받는 것입니다. 계속 피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만약에 한번 내가 공을 받는다면 상대팀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3번째, 정확히 던지기. 공을 받았으면은 상대팀을 보고 정확히 이제 던져서 맞춰야 됩니다. 그냥 허공으로 막 던지거나 아니면 낮게 해서 땅볼이 되게 되면은 또 공격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패스 연습입니다. 피구는 태그형, 피하기형 게임이 하나라고 했죠. 그 게임에서는 게임 전략을 익혀야 되는데 피하기, 받기, 던지기가 잘 되는 팀은 이렇게 경기장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공격팀이 좀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공을 던지면서
바로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 패스하고 여기 패스하고 하면서 이 학생들이 정신없게 왔다 갔다 거리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기회를 노려서 맞춰서 아웃. 만약에 운동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은 열심히 잘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있는 수비팀 수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패스 연습이 잘 되면은 정말 재밌는 피구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구 경기 규칙 그리고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